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에,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아마 그 뭡니까? 한참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화면이 꺼진 줄 모르고 있었는데 화면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켰는데 아마 그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면 아마 화면은 녹화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만 녹음이 됐던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전 버전에서는 화면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리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참 또 뭐 인도뿐만 아니고 뭐 제가 그러니까 저기 며칠 전부터 그 X 접속해서 이제 좀 몇 명을 지금 팔로잉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SCIF 지금 하루에도 여러 개의 그 게시물이 올라오거든요. 주로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된 거.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짠았다는 걸 또 다시 느끼게 되죠. 뭐 좀 보시면, 이게, 코비드 백신은 7가지 주요 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립선암은 69% 증가시키고, 유방암 54%. 그러니까 지금 그 20대 청년들, 여자들, 유방암이 지금 유방암 발생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방광암 62%, 대장암 35%, 위암 34%, 폐암 53%, 갑상선암 35%. 그 갑상선암도 그 일단 제가 듣기에 뭐 유방암하고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부터도. 수백 개의 연구들이 이들이 역사상 가장 큰 발암물질 노출 중 하나임을 보여주며 17가지 암 유발 메커니즘에 의해 촉진한다. 그런데 지금 조용하죠. 지금 이 트럼프 형님이 뭐 지금 그 짱깨놈들 쳐부수는 것도 쳐부수는 거지만 얼마 전에 뭡니까 우리들이 먹는 식단과 관련돼서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오히려 건강식단이 아닌 병드는 식단을 먹게 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그래서 트럼프 형님이 직접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 뭐 거기에는 뭐 김치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형님이 지금 현재로는 홀로 저 엄청난 기득권 세력하고 맞서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럼프 형님을 악마화하고 있죠.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요 버러지 같은 족속들. 이 윤통에 대해서 했던 짓거리하고 비교해보면 명백하게 보이죠. 윤통에 대해서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통 같은 경우야 뭐 우리나라 내에서만 해당되는 거였죠.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 발전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들이 뭐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워까지 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최강의 패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원치 않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철저하게 뺏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이 트럼프 형님이 당연히 걔네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쳐 날뛰고 있는 거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 안 되죠. 트럼프 형님에 대해서도 뭐 결국에는 보면 뭐 저기 말도 안 되게 프레임을 씌우는 놈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도 어디 저기 보니까 또 YTN인 것 같은데 제목이 뭐였냐면 잠깐만. 화면이 바뀌어버렸나? 아무튼 또 뭐 그냥 당장 이제 그 트럼프 형님이 탄핵될 것처럼 썸네일만 보면 그 지금 뭐 막아내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제목하고 그 썸네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참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거 대단한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 맞구나.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와 저 짱깨 이 편먹고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자기들 발 아래 두려는 저 악마 같은 새끼들. 악마? 그냥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죠.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저 새끼들을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막아내기 위해서는 윤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통이. 결국에는 이 윤통하고 트럼프 형님의 어떤 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 서사를 보면 결국에는 닮은 점이 많거든요. 기존의 정치 체제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방식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트럼프 형님도 그렇고 우리 윤통도 그렇고. 그렇다면 과연 우연치 않게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형님도 그렇고 윤통도 그렇고 최소한 20, 30년 이상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트럼프 형님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이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거 왜 가만두냐고. 저거 그냥 답쳐줘야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정치에 그때부터 어느 정도 그 포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새끼들 저거 독재하는 요 새끼들 다 철저하게 조질 거다. 그러니까 저기 아직도 트럼프 형도 보면 그렇게 그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난도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윤통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당연히 대부분은 인정을 안 하겠죠.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2018년 4월쯤부터 윤통을 지켜봐 왔고, 그때부터 뭔가 가슴 속에 뭔가 큰 어떤 뭔가 목표를 하나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곧바로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면서 바로 이 조국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정권과 척을 지고 소위 이제 보수 우파의 어떤 지지를 쓸어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 우연찮게 그냥 조국하고 추미애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윤통을 조금 파악하고 있는 최수영 공작관마저도 딱 거기까지 생각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엄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윤통을 욕한 거 아닙니까? 특히 뭐 소위 우파라는 쪽에서도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윤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쨌든 아무도 없었다. 근데 나는 그 오래전부터 나는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은 지금 제가 4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얘기가 또 갔는데.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래서 저는 안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돼. 그리고, 백신이란다. 오염된 백신을 맞췄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세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면, 나라가 진짜 뒤집어져야 돼요. 아니, 진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청와대로 쳐들어가가지고, 저 새끼 집부터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바로 단두대에 올리든지, 화형을 시켜도 부족할 그런 사건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부산서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의 성추행 주장 확산 경찰 수사. 그러니까 보세요. 너나 할 거 없이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짱깨 새끼들한테 얼마나 돈을 받아 처먹었는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이제까지 그 경복궁의 그 불낸 것에 대해서는 그 국적을 안 받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문화재에다가 불 지른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힌 새끼가 도망을 갔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그 국籍도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는 막말로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단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왜 밝혀? 일본이라는 걸 왜 밝히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주장일 뿐이잖아요. 주장일 뿐이잖아. 경복궁에 불을 붙인 거는, 그리고 똥을 싸지른 거, 또 한라산에 어디 계단에 똥 싸지른 거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국제 표기를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그런 새끼들을, 근데 이거는 단순히 바퀴벌레 족속들이 그냥 올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이거를 뭐 큰 사건이냐.
그게다 국제 표시까지 해가면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 현 상황하고 아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만큼 지금 나라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아마 솔직히 원래부터 병들어 있었어. 그냥 족속들이 쓰레기 그냥 마인드 자체가 그냥 쓰레기니까.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고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그냥 그 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체에서 그냥 뭐라고 씹으리면 그게 진짜 그게 진실인 줄 사실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그냥 어디 술 마시면서 그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그냥 좀비 바퀴벌레 좀바퀴요 좀바퀴. 아니 그래 뭐 이게 어느 저기 맘카페나 이런 데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남자는 무조건 피해라. 범죄 전과, 음주운전, 가족 폭언, 무대한 태도, 과거 비방, 직업 사칭, 상습 거짓말, 폭력, SNS 소란, 복잡한 이성관계, 겉과 속이 다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전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4050 특히 여자들 아니 4050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일은 그 특히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들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밝혀진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소한 7, 8년 전부터 끊임없이 매체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범죄 전과, 음주운전, 가족폭언, 무리한 태도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지지한다? 그건 내가 썩은 거죠. 내가 썩은 거지. 그거는 뭐 몰랐다는 안 먹고 살기 바빠서 나 이런 거 전혀 못 들었다라든가 이런 변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7, 8년 이전부터 계속 TV 신문에서 오르내렸던 겁니다. 오르내렸던 거.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몰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굳이.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만약에 얘기를 하면 자기도 부끄러워가지고 뭐 지지를 안 하는 채 그렇게 뭐 좀 너스레를 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투표장에 가면 또 찍는다니까. 제 말이 만약에 털끝만큼 해도 문제가 아니라 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쥐질게요. 근데 뭐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 근데 저는 한번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 X 오늘 보니까 청소부라는 이게 아마 그래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X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조언을 하는 거더라고요. 일론, 니키, 너희는 엑스코리아에 다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그녀는 극도로 좌파 기반 프로필이야. 심지어 페미니스트야. 그녀가 팔로우하는 계정들로 봐. 말 그대로 그녀가 팔로우하는 모든 계정들이 극도로 좌파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엑스코리아의 매니저로 배치할 수 있지? 우익 계정들이 정지되고 숨겨지거나 조회수가 줄어드는 게 이상할 게 없지. 그리고 너희도 알다시피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스크린하고 너희 포스팅에 검열을 할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든 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거야. 너희는 곧 수많은 한국 유저들을 잃을 거야. 아니 그래서 보니까 김가연이라는 이 얘가 보니까 보세요. 엑스코리아 대외 협력 총괄 상무래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외 협력 총괄 상무라고 나오죠. 가입이 2014년 11월. 그러니까 이력을 봐야죠. 팔로우 하는 것을 봐야죠. 보시면 한글래, 전장현, 장애여성공감,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문화연대, 연합, 시사인, JTBC, 허프포스트 코리아, 인권운동 네트워크, 토끼풀, 법률신문, CNN, 청와대, 찢, 다산인권센터, 불친절한 검자씨. 딱 봐도 뭐 냄새가 나죠. 그래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알아서 좀 조치를 취하겠죠. 그 구글 코리아도 이런 이제 방식이니까 이런 류의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 구글 코리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니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사도 좀 그러는가? 아니 제 생각에 본사에서 분명히 뭔가 제재를 가하던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럼 쉽게 말하면 그 일종의 주종관계잖아요. 구글 코리아하고 구글 본사하고는 본사하고 지점의 관계인데 그걸 통제를 못하나? 아니면 그냥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번에 인도 총리가 왼손으로 악수를 했다고. 근데 저도 이거 뭐 이전부터 그 뭡니까 그래 인도는 그 왼손을 똥 닦는 데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왼손으로 뭐 뭔가를 안 한다고 했죠. 그 천한 손이다 해가지고. 근데 보시다시피 왼손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줘요. 아 정말 이거 여기 보시면 인도에서 왼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매우 무리하고 불결한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왼손을 화장실 뒤처리용으로 사용하여 부정한 손으로 여기고 오른손은 식사와 대인관계용 청결한 손으로 구분합니다. 악수, 명함 전달, 물건을 건넬 때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왼손 금지, 악수, 식사, 물건을 주고받을 때 왼손 사용은 모욕으로 인식됩니다. 오른손 식사나 악수는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찌절 힘을 뜯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보세요. 요 옆에 이거 보좌관 눈 동그래졌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도 이거 놀란 게 맞아. 뭐지 이거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인데? 그리고 뒤에 그 위성락이 보세요. 표정 한번 보세요. 위성락이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위성락이 새끼도 조만간에 이제 찌질 갖다가 손질하고 아마 튀어나올 것 같은데 느낌에. 그래도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국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격을. 이렇게 무리하게 이 똥덩어리 취급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나라꼴이 지금 이게 뭐냐고. 저 범죄자 새끼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 이 새끼들아. 그래, 만약에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기자 있으면, 그거가 더 대놓고, 야, 이 씨발 거사. 니 빨갱이지. 욕을 하면서, 하라고, 이 새끼들아. 어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런, 나갈 때마다, 뭐, 아니, 진짜, 아유, 씨발, 이런 이런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새끼한테 겁을 먹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에라이, 쌍. 그래갖고 그런 새끼들이 좋다고, 뭐,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뭐 할 건데, 그래. 아니,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봐. 지단 새끼들로 지방선거 이기면 뭐 할 건데.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아, 이 나라는 어차피 애초부터 자정 능력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어. 애초에 스스로 뭔가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족속이야. 미국 계획 없으면 어차피 안 돼요, 이거. 그 제가 계속 1년 정도 전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국 계획 없으면 어차피 이 나라는 그냥, 그냥 골로 가는 거라고. 그냥 나는 나라라고. 뭔 씨발 지방선거를 이겨야 돼.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밖에 없는데. 아니, 그래, 서울시장 후보도 또 뭐, 오세훈이 그 새끼가 됐다면서요. 5살 후니. 그 새끼 참여연대 출신이야, 참여연대 출신. 박원순이가 만든. 강용석이 그 새끼도 마찬가지고. 뭔 그런 새끼들한테 기대를 할 게 있다고. 아이고, 한심한 아이고, 그래 놓고, 전환길, 몰래 잡하다, 뭐, 김대중이 빨았고, 뭐, 노무현이 빨았다고. 에라이, 한심한, 아유. 너희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새끼들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냐, 너희들한테? 에? 우파? 우파가 뭔데, 이 새끼들아? 쪽팔리게, 이 쌍. 보좌관도 봐. 눈 땡그레지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이 새끼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건데, 그럴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국민의힘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오늘 하원은 54명인가가 알갱이 정부에 경고를 지금 했다고 하죠. 미국 기업을 갖다가 탄압하고 짱깨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뭐 내용은 제가 누가 대충 좀 들었습니다. 내용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타이틀 그대로. 한국의 새로운 빨갱이 정부.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짱깨 기업은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윤석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 지금 관련해서 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니 곧 뒤진다는 얘기예요. 니 곧 뒤진다. 근데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아, 맞다. 내가 그 새끼들 걱정해 줄 필요는 없죠. 빨갱이 새끼들. 이 나라가 지금, 개판되고, 개판. 개판이 아니죠. 그냥 쓰레기장 생겨, 쓰레기장. 그리고,
이게 그래 뭐 극좌 NGO 뭐야 이거 서던 파버티 로 센터 SPLC가 극단주의 조직 조작으로 11개 연방 힘의로 기소했다. 그 이게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 막 우리나라로 치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저 뭡니까 무슨 민변이라든가 그 아니면 저기 또 뭡니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조직이라는 거죠. 근데 얘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처음에 뭐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고 뭐 이런 차별을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아왔는데 실제로는 인종차별주의자들한테 후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SPLC 조직은 7억 8억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보유한 채 7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조 4천억? 1조 4천억 지금 환율로 1조 한 3천억 정도 되겠네요. 보유한 채 수백만 달러를 써서 자신이 건질한다고 주장한 인종적 정오를 조장했다. 대규모 문제의 반응, 기부 사기 행각의 전형, 6건의 전신 사기, 와이어 프라우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로 치면은 그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형태의 사기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4건의 은행 사기. 이거는 뭐 은행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 같고, 자금 세탁 공모.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그들은 쿠클락스 클란. 이거 대표적인 그 미국 내 그 극좌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백인 우월주의, 나치, 아리안 네이션스 등 극단적 정오단체의 내부자 8명에게 최소한 300만 달러를 지불해 인종적 정오를 부추기고 활동을 연출한 후 자신이 자금 지원한 바로 극단주의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래 보세요. 이 빨갱이들 하는 짓 똑같잖아. 뒷돈 대주고 막 뭐 쉽게 말하면 간제데모 같은 거 시켜놓고 겉으로 보면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조장하는 뭐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린피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새끼들은 그 새끼들도 그 뭡니까 1위 포경업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위 포경업체한테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상대 포경업체가 포경을 하면 쫓아가서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밝혀졌죠. 그 빨갱이들은 빨갱이들. 8년간 27만 달러를 2017년 사망사태를 일으킨 샬럿스빌 유나이티드 라이트 집회를 계획한 지도자에게 지불했다. 그래 보세요. 극단적인 어떤 폭력 시위에 돈을 대주고 자기들은 그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건이 나면 그걸 우리는 이런 거에 반대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 또 후원금 걷어가지고 또 그런 단체에 지원해주고 정말 이거 거대한 기부금을 쌓아놓고 정오를 해치한다고 믿는 기부자들을 쏘겠다. 모든 부패한 NGO는 사라져야 한다. 관련된 모든 단체, 쿠클락스 클란, 유나이티드 클란스 오브 아메리카, 내셔널 소셜리스트 무브먼트, 아리안 네이션즈, 세디스틱 소울즈 모터사이클 클럽, 내셔널리스트 소셜리스트 리스트 파티 오브 아메리카, 나치스, 아메리칸 프론트. 여기 보시면 SPLC는 우익 혐오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가짜 우익 시위를 조직한 범죄 조직으로 이를 빌미로 돈을 모으고 전국적인 보수파 탄압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모든 좌파 활동가 단체가 이와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부정직하며 사악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SPLC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는 그게 민주노총 이번에도 그래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도 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거대한 카르텔, 윤통도 계속 말했던 이 범죄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딥스테이트, 그리고 그와 연계된 짱깨 새끼들을 모조리 발본색을 해가지고 도려내지 못하면 이거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 그 인류의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고발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지금 윤통하고 트럼프 형님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윤통이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그렇게 돌아오면 역시 트럼프 형님하고 합을 맞춰서 다 조지는 거지. 윤통을 보고 뭐 맨 사람 볼 줄 모른다는데, 아니 진짜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진짜, 아니 어떻게 윤통을 보고 사람을 볼 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검사 생활만 27년을 했는데 그 수많은 범죄자들을 지켜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안 생겨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상식적으로. 어디 무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사 뭐 아직도 술 먹고 개음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절반 가까이. 제가 이제 요 톡방에다가 도배질 하는 용도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역시 수많은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거의 다가 빨갱이들 전위부대 아닙니까? 전위부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먹고 반미활동 진짱깨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윤통이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려 했던 것이고, 보조금이 끊어진 단체들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은 후에 겪게 되는 금단 증상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더 강렬하게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끊어진 단체들은 더더욱 보조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자신들의 목에 칼을 기르는 윤통을 탄핵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손을 잡고 끊임없이 왜곡 조작 선동질을 일삼았다. 물론 여기에는 짱깨 대변 매체로 전락한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도 같은 편이 되어 윤통에 대한 왜곡 조작된 기사와 보도를 끊임없이 쏟아내어 윤통 탄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곧 나라가 정상화되면 이런 시민사회단체와 짱깨 매체로 전락한 모든 신문 방송을 혁파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새끼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경찰청 진입 충돌을 벌였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워요. 그 뭐 여러분들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작년 1월 달에 서부지법에서 윤통 그 구속영장 발부하고 했을 때, 그때 윤통을 지키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카메라 들고 뭐 들고 그 서부지법 안에 들어갔던 그 청년들, 아직도 저기 재판받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저기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한 놈도 예외 없이 폭도들이라고 했잖아요. 폭동이라고 했잖아요. 서부지법 폭동. 근데 이거는 뭡니까? 아니 얘네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경찰을 패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충돌이 돼요. 충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에서 국힘 따위가
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런 거는 계속 얘기를 해서 세뇌를 시켜야 돼. 국힘 저 쓰레기들도 한꺼번에 다 싹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 하나 안 내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여기에 뭐 글좀 올리는 거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아니, 신문방송에서 취급을 안 해주잖아. 그 취급을 해주게 만들려면 싸우라니까? 기자들 불러놓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삿대질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빨갱이 이 새끼야. 근데 그렇게 못하지. 왜냐? 지도 절반은 빨갱이거든. 절반은 빨갱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둔갑시킨 빨갱이들과 그 부역자들은 모조리 참혹하게 죽이거나 짱깨들에게 팔아서 지들이 그렇게 물고 빨았던 짱깨들에게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인연, 이런 년들 전부 다 그냥 팔아먹어야 돼요. 짱깨 새끼들 배 밑에서 신음소리 내면서 그 짱깨 새끼들 정액이나 받아내는 그런 처지로 전락되게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가혹하게 해야 돼요. 이 빨갱이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참혹하게 남은 인생을 정말로 비참하게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조리돌림 고든창이 처음에 먼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찌전 중국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꼭두각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두각시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꼭두각시가 뭡니까 그 마리오네트. 근데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윌리엄 바클레이 이 양반이 아니야. 마리오네트, 꼭두각시, 그건 좀 좋은 표현이야. 너무, 찌대기는 너무 과분한 표현이야. 그러면서, 또 꼭두각시가 아니고 손가락 인형이라고. 손가락 인형.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기자나 정치인이나 없죠? 모두 그냥 아가리 쳐닫고 겁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하는 이런 새끼한테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된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한테 그 새끼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기고 있잖아 지금. 누가? 국힘이 뭐 장동희가 뭐 이번에 뭐 미국 갔다 와서 뭐 바뀔 것 같다고? 제가 보기에 뭐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 좀 하는 것 같지. 항상 그래 왔잖아. 근데 결국에는 또 그 새끼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새끼가 좀 정신을 차릴 정도였다면 말을 그렇게 함부로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이 말 했다가 저녁에는 저 말 했다가 그런 수준의 새끼가 뭘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뭐 한국노총 찾아가가지고 고개 조아리고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 정도로 사람을 볼 줄 모르니까 전환기 선생 아직까지 엠치 파도사 뭐 하면서 지랄 연병들을 들고 있지. 아니 어제 방송 잠깐 봤더니 지금 계속 합류하는 유튜버들 대자유통이 다시 기어 들어왔던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전환길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야. 자기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새끼들이 얼마나 약삭빠른 새끼들입니까? 자기가 뭐 빨아먹을 게 있을 것 같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기어 들어가는 새끼들 아니야. 대자연총회에 소속돼 있다가 전환기 선생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대자연총이 다시 그러니까 대자연총에 전환기 선생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전환기 선생 밑으로 대자연총이 지금 기어 들어갔잖아. 그것만 봐도 뭐 느낌이 안 와? 사람을 그렇게 볼 줄 모르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뭐 윤통이 사람을 볼 줄 모르네 만에 술 마시고 계엄을 했네 만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아무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없고 오로지 누군가가 주입해주는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입시켜주는 그 정보만 받아가지고 오늘도 술 마시면서 트럼프 요 미친놈 저 탄핵돼야 한다고. 미국인들도 참 이 수준 낮지. 저놈들 대통령이라 뽑아주고 그 트럼프 탄핵될 거다. 이란이 이길 거다. 이기는 뭘 이겨 시작. 그래놓고도 자기가 와 역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난 똑똑한 놈이야. 난 앞서가는 사람이야. 에휴. 이게 뭐냐면 보니까 그래 이게 짱깨 공산당 지지 중국 짱깨 불교 관리 한 명이 관리 한 명이 방금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찌저의 통일교와 보수 종교 단속을 지지하는 3명의 한국 불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 보세요. 이거 저기 천주교잖아. 천주교. 색깔이 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교황이 좌파스러운 게 아니고 가톨릭 자체가 빨갱이 사상이에요. 빨갱이 사상.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800년 동안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해놔놓고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해요. 아니 막말로 800년 동안 그렇게 더러운 짓을 했으면 바티칸, 로마 교황청 자기들 스스로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니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면서 해체하겠다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걸로 또 삭제당할란가?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그런데도 자기들이 무슨 신이라도 됐냐, 신의 대리인이라도 됐냐, 트럼프 형님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딥스테이트, 거기다가 짱깨 새끼들, 이 모조리 다 도둑 넣으려고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려고 지금 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트럼프 형님을 악마화하면서 손가락 찔래? 제가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 진짜 진정한 신이 있다면 이 가만 놔두겠어요?
벼락을 쳐야 될 거야, 벼락을. 벼락을 때려줘야지. 근데 그런 전혀 없잖아, 그게. 오늘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조리돌린 챌린지. 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아침에 그래, 한 분한테서 받은 건데, 정확하게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뭐 유튜브도 찾아보겠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창경 TV나, 뭐 진성호 TV나, 뭐 강신호 TV나, 뭐 이런 데서 발칵! 속보! 발칵! 경악! 이렇게 하면서 뭐가 떴을 텐데, 안 뜨는 거 보면, 공식적으로 뭔가 이거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미 본토 해병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포항에서 산악훈련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뭡니까, 마약, 단속국 DAE, 또 법무부, 미국 법무부, 우리나라 뭐 교육부 뭐 해가지고, 마약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나왔죠? 그런 걸 보면, 분명 뭔가 지금 물밑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뭔가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쓰나미가 덮칠 때는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한 방에 쓸어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 형의 스타일, 윤통의 스타일상 뭐 여기 잡고 저기 잡고 이게 아닐 것 같아요. 동시다발로 특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놈들을 와락 한꺼번에 막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증강석가처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뭡니까? 빵삼이 그 새끼가 취임하자마자 하나에 없애기 위해서 바로 하룻밤 만에 다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증강석가처럼 해치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이게 만약에 한 방에 뭐가 안 되면 반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후다닥! 지금 몸 빨개이 새끼는 지금 미국 갔다가 지금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안 돌아오고 있죠.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새끼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들은 거야. 한국에 있다가는 아마 뒤질 것 같으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그 새끼도 돈 슈킹 엄청 했잖아요. 거기서 아마 지금 로비 엄청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나콩콩 니 뜻대로는 안 되지. 그럼 트럼프 형 입장에서 저 새끼가 지금 미국에 와 있다고, 그럼 수고를 좀 들었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여기서는 이제 찝만 딱 뽑아가지고 압송해가면은 둘이를 나란히 미국 법정에 세워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법정 체결형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 뭐 한 300년 정도, 징역 한 300년 정도 해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에다가 수감을 해야죠.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이거 찌르러 체포작전, 체포 미국으로 압송되는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 벌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걸려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마약, 부정선거, 대북송금.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 뭐 정동영이가 그래 기밀을 알려줬네 어쩌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나? 그거 미국에서 작은 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찌질 갖다가 그래도 어쨌든 부정선거였든 뭐였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쯤 되는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부정선거였든 말았든. 그러면 아무런 사전 공지라든가 이런 거 없이 혐의도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잡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찌질 잡아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그렇게 계속 지금 뭔가를 흘려주고 그렇게 또 흘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트럼프 형님이 찌질 압송해 가는 좀 더 쉽게 압송해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뭐 그런 것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이게 뭡니까? 아니 호르무즈는 여기고 빨간 체크 표시 있는 여기고 홍해는 여긴데 이 호르무즈 해협하고 여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홍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두 개를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꼭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홍해로 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말도 되도 않는 지금 선동질을 하고 외국 조작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넘어간다니까. 그럼 또 술 처먹으면서 그러겠지. 와, 이재명이 일 잘하네, 역시. 야, 트럼프 안 되겠네. 이러면서 또 술 처먹을 거 아니야. 밥 처먹을 거 아니냐고. 그게 진짜 자기가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의기양양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멋진, 똑똑한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온갖 착각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술안주 줘서 트럼프 형님 빨고, 찌질 갖다가 물고 빨고. 부끄러운 줄 알았지, 부끄러운 줄. 평생을 그렇게 남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뭔가 생각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그냥 좀비가 돼가지고 박치벌레가 돼가지고 왜 살아? 뒤지는 게 맞지. 보세요.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역시 찐 일 잘하네. 아유 이 참 아메바만도 못한 새끼들. 자국민을 얼마나 쓰레기로 취급하면 이런 말도 되도 않는 선동질을 하는 걸까? 그런데 이런 선동질에 또 넘어가는 것들은 도대체 진흙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그러니 돼지보다도 못한 존바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것이다. 목 위에 붙어 있는 게 장식이 아님을.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식이 아니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게 그래요. 이제 아까 그 SPLC하고 바이든 행정부 연관되어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이 SPLC와 상의하고 보수파를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 DOJ 민권 부서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SPLC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단체를 이용해서 공화당 쪽을 갖다가 깨뜨리기 위해서 분열시키고 또 깨뜨리기 위해서 SPLC를 철저히 활용했다는 거죠. 이건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의 한 일환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 법무부는 주류 보수파와 기독교인을 쿠클럭스 클란에 비유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좌파 활동가 단체인 남부빈곤 법률센터와 상의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리갈이 보여주듯 DOJ 민권부서는 SPLC와 협력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예약하고 SPLC의 연방법 집행 데이터에 대한 조기 접근을 허용하며 SPLC 직원들이 DOJ 검사들을 훈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DOJ는 또 뭐야? 기타 사항들 중에서 DOJ는 급진적 전통 가톨릭 신자를 표적으로 한 메모에서 SPLC를 인용했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 크리스틴 클라크는 SPLC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SPLC는 터닝 포인트 USA, 패밀리 리서치 카운실, 맘스 포 리버티와 같은 보수 및 종교단체들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정오단체를 일상적으로 비방합니다. 그거 보세요. 똑같잖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하고, 아, 그거다, 그거다. 뭐 만나면 그거다, 그거다. 윤호계, 그거다, 그거다. 지난주 화이팅, 그거다, 그거다. 부정선거 없는 주장하는 그거다. 그런 짓을 하는 것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바이든 행정부 때 철저하게 활용했고, 바이든 해리스 DOJ가 그들의 편향된 정치 이념을 알면서도 SPLC와 긴밀한 관계를 키우는 사실은 우려스럽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특정 미국인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기화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위원회는 바이든 해리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의 보수 미국인들에 대한 연방법 집행 자원의 무기화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어색하죠. 아직은 AI가 학습해야 될 게 많아요. 저도 뭐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의미는 알겠는데 저도 뭐 좀 의력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아주 정교하게 우리말로 비난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듣는 여러분들도 의미는 대충 이해하실 거니까. SPLC는 9월 10일 찰리 크크 암살 이후 새로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PLC는 쿠클럭스 클란 단체들을 파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명성을 얻었으며 지금은 정오 지도를 발행하는데 이 지도에는 클란 지부와 함께 보수 및 기독교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SPLC는 2025년 5월에 크크의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를 정오 지도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은 뭐 정의로운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뒷돈을 대줘가지고 데모하고 뭐 하라고 해놔놓고 그 단체도 비판하면서 뭉뚱그려서 이제 소위 보수단체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똑같은 정원을 확산시키는 이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 막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민변 무슨 또 뭡니까 민변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국제법 연구원인가? 연구회인가? 뭐 그런 새끼들. 뭐 참여연대 또 뭡니까 뭐 전장현 대라 또 뭐 이런 또 정의기억연대라고 했습니까? 위안부. 그냥 하나는 짓이 똑같잖아요. 통일전선전술. 2012년 한 테러리스트가 정오 지도를 이용해 워싱턴 DC의 보수 기독교 비영단체인 패밀리 리서치 카운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SPLC는 크크 암살과 FRC 공격 모두를 비난했지만 두 단체를 정오 지도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은 플랫폼의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해 SPLC를 이용했지만 크크 암살 이후 이들 회사는 해당 단체로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와 보수파에 대한 모든 정오단체의 사건과 비방작전을 조작한 사람들이었고 바이든의 DOJ가 그들을 추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의제를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심리작전과 가짜뉴스 미디어의 또 다른 팔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빨갱이 새끼들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미국 민주당 의원 새끼들이 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 내용이더라고요. 보시면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그러니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해라. 이 지금 우리나라 빨갱이 새끼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것들은 서로 언어를 하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한치도 다 틀린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진짜 이거는 뇌구조를 진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거 진짜 연구를 하면은 아마 학과를 하나 만들어도 될 만한 수준의 어떤 논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빨갱이, 뭐 일본도 빨갱이 있지 않겠어요? 일본 빨갱이, 저 짱깨 빨갱이, 저 불공 빨갱이, 또 어디입니까? 저 뭐 베트남 빨갱이, 저 캄보디아 빨갱이, 각 인종별로 빨갱이들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그 미국 빨갱이, 독일 빨갱이, 프랑스 빨갱이, 영국 빨갱이, 스페인 빨갱이, 포르투갈 빨갱이, 이탈리아 빨갱이, 이란 빨갱이, 사우디아라비아 빨갱이, 파키스탄 빨갱이, 아프가니스탄 빨갱이, 뭐 이런 거 전부 하나씩 다 저기 채집을 해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한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지에 대해서.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이거 재미는 이런 것도 있나 보네. 뭐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반역자들이란 용어적 수사를 실형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조금 순화시켜가지고 지금 이것들 일 받아가지고 저 새끼들 다 저기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사형 얘기 뭐 하던데 그게 아니고 뭐 그거를 조금 나가는 거고 깜방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 새끼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켈리 대령, 아까 요거 뻐거제 이 양반, 이게 뭐 아마 해군 출신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이제 남긴 거죠. 켈리 대령, 당신의 국가 전복적인 학상 비디오는 의도적으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려 시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은 군복 하나도 군의 규정대로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군복의 메달 착용도 순서 위치도 몰라 엉망으로 달고 있고 만약 당신이 현역으로 복귀하면 당신의 군복무는 군복 검열부터 시작할 것이요. 똑같잖아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애초에 법까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부당하다는 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저기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기 막 총도 쏘고 포도 쏘면서 막 밀려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리가 보냈는데, 이거 부당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 이 명령 수행 못 한다고. 저는 그 인권주의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놓으면 어쩔 건데요? 그건 총살시켜야지.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란이나. 그리고 보세요. 호르무즈 안 막았다. 그냥 이란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데 이란 유정 알아서 망가져간다.
이게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잠깐 들었는데 이 유정에서 계속 기름을 돌리지 않으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파이프 안에 있던 그 기름들이 굳어가지고 이 파이프 자체 아예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그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뭐 그냥 파이프 하나 교체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공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형님이 이란을 해안선을 봉쇄해가지고 석유를 갖다가 내보내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자기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자기 그 내부 저장소에. 그러니까 저장소가 그러니까 비워져야 다시 채우고 할 텐데 이게 안 비워지니까 트럼프 형님이 아무것도 못 나가게 지금 해안을 다 봉쇄해 놓으니까 이걸 뭐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장고가 다 차게 되고 한계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유정에서 기름을 못 퍼올리고 그걸 못 퍼올리게 되니까 그대로 유정 퍼올리는 파이프에 남아있던 그 찌꺼기들이 그대로 굳어가지고 파이프가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 자체가 이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저 파이프 다 뽑아내고 다시 유정을 파가지고 다시 파이프 꽂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이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존 매체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끝났다고, 이란이 이긴다고, 이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니야, 정신 나간 새끼들. 그러니까 트럼프 행위가 그냥 휴전한다 해가지고 뭐 2주 동안 그냥 해안선만 쫙 봉쇄해 놓으니까 이란이 알아서 그냥 자빠지잖아요. 지그들 내분 나가지고 강경파 온건파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니거든, 아야톨라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했거든, 저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전략가입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마가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미국 역사상.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통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단호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데 뭐 이란이 뭐 이제 뭐 할 건데요, 이제. 그래. 물론 아니 게릴라전을 하겠다, 만약에 게릴라전을 하겠다면 그럴 정도의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 보세요. 지상군 투입 안 하고 지금 한 달 하고 이제 3주 지났잖아요. 근데 휴전이 2주 동안 휴전했으니까 2주 빼면 한 달하고 뭐 한 열흘 되나? 한 달 열흘 만에 이란은 그냥 다 망가뜨렸잖아. 제대로 그냥 지상군도 안 넣고. 그런데 지금 지고 있다고? 곧 탄핵된다고? 그건 너희들 희망 상황이고,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도미니언 조작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바로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니언 항목 226 스캔된 유효 이미지 검토에 따라 직원이 집계 수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탐지 없이. 쉽게 말해서 그냥 제대로 개수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표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백도어가 있어서 그 백도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누구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백도어를 통해 접근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선관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개표하는 동안에는 외부망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연결되네? 자기들이 자백했잖아. 분명히 자기들은 개표하는 동안에는 외부망에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저기 국정감사 할 때 자백을 하고 몇 번 자백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같은 이제 내용의 얘기죠. 그것은 의도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대중에게 공개한 젊은 중국 군 장교의 선서 진실서에서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고 차베스가 더 이상 선거에서 지지 않도록 했고,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후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그 도미니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우고 차베스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그 후 그들은 그것을 아르헨티나와 남미의 다른 국가들도 수출했고, 그 다음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시드니 파웰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선거에 대한 외국 간섭에 반대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표, 우리나라 투표에 왜 짱개 새끼들이 끼어드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불법의 민자들이 왜 끼어드냐. 그래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발의를 해놨는데, 미국 빨갱이 새끼들이 통과 안 시켜주고 있죠. 우리 투표는 결국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외국 서버에서 실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충격적이며 정말 충격적인 그것은 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맞서 벌어지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 보세요.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자다, 극우다.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뭐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오바마가 죽은 남자의 사회적 보장번호를 훔친 혐의를 받았나?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사망한 코네티켓 남자의 SSN을 사용했나? 그가 백악관을 차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 이름, 가짜 서류, 가짜 대통령직, 폭로 최고의 맨추리안 후보자. 그래서 맨추리안이 뭔가 제가 검색을 했더니 처음에는 맨추리안, 만주리안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음식 이름인데 만주에서 나온 음식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그래 처음 해보니까 그래 음식 요리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리 외에 맨추리안의 뜻이 있냐고 물었더니 요리 이름 이전에 기본적으로 만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만주 맞습니다. 만주의 또는 만주 사람, 만주 언어를 뜻하는 형용사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 지리적, 민족적 의미로서 만주 지역,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우리가 말하는 고통회복해야 될 동북 삼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건넌 만주 지역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주족, 이 지역에 거주하며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 만주 피플을 지칭합니다. 만주와 만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맥락,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국가였기 때문에 서구 국간에서는 당시의 중국 문화나 복식 등을 만추리안이라는 표현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만주국,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 지역에 세웠던 괴뢰 국가인 만주국과 관련된 맥락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문화 및 대중매체, 정치나 심리 스릴러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맨추리안 캔디데이트. 이게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래는 리차드 컨돈의 소설 제목에서 시작되었으며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되었다. 의미는 세뇌를 당해 자신도 모르게 적의 스파이나 암살자로 이용되는 잠재적 첩자를 뜻하는 관용구로 굳어졌습니다. 보통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후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정치인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었다. 짱깨놈들의 하수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트루스 소셜에 강력한 영상을 올렸고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016년 트럼프가 승리한 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유권자의 의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 음모의 선봉에 섰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이제 드러났다. 오바마와 그의 팀은 거짓 정보를 조작하고 러시아 사기극을 밀어붙이며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전복하려 했다.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이제 해당되죠. 그리고 전복시켰죠. 전체 클립을 시청하고 이게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 확인하라.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다. 가자! 가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거 윤통 시즌2 추가된 겁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종 시민단체 뿌리를 뽑아야죠. 해체시켜야죠. 그리고 빨갱이와 그 부역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까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먹든 그거는 상관할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공직에는 절대 못 나서게, 국가공무원이라도 시급공무원이라도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못 나서게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벌어졌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카말라가 14개 중에서 13개를 이겼다. 14개 주 중에서 13개 주에서 이겼다. 근데 그거 뭐 어떤 내용으로? don't require photo ID. 그러니까 신분증이 필요 없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14개 주 중에서 13개 주에서 카말라가 이겼다. 그리고 그녀는 23개 중에서 2군데서 이겼다. 이건 또 어떤 내용? 신분증을 요구하는 23개 주, 23개 주 중에서는 단 2개만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 2개. 그러면서 This is exactly. 이것은 명확하다. Why? Democrats don't want the SAVE Act to pass. 민주당이 SAVE Act가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거 우리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거관리인 날이 나는 거, 개인 도장 찍는 거, 이거 하자 하는데도 절대 안 하잖아. 그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하자 하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미국도 진짜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아니, 진짜 누구 표현만 맞잖아. 아니, 담배를 사려고 해도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데, 아니, 국가에,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신분증 확인을 안 해요. 결국에는 이거는 부정한 표를 갖다가 대량으로 집어넣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관리관 직인을 안 찍겠다는 얘기는, 왜냐, 관리관 직인을 찍게 되면 그거는 위조가 안 되잖아. 인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편리하게 대량으로 자기들이 한 곳에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집어넣으려면 관리관 개인의 날인이 있어서는 안 되죠. 거짓을 이것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니까, 그래? 신분증 미확인 14개 주, 카말라 13개 주에서 승리. 신분증 확인 23개 주, 카말라 2개 주에서만 승리. 그리고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래, 어제 이게 아마 뭐 투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죠. 선거구 재획정, 선거구를 쪼개는 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게, 이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안을 올렸는데, 그 이제 투표를 했대요. 버지니아에서.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 당일 투표 한 것에서는, 게리맨더링 안 된다. 55% 해도 된다. 45%가 나오잖아요. 10%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개표가 한창 이렇게 43% 집계된 가운데, 이제 이걸 보고서 10% 차이 나니까 민주당원들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으며 시골 버지니아가 2024년 대선 투표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 2024년 대선 투표 때보다 더 이제 이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게 지금 저 투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43%가 집계된 가운데 그들의 지역 재구획 계획에 대한 반발이 두 자릿수 차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6시간 지나가지고 SCIF에 올라온 포스팅 내용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우편 투표가 다시 사용되어 선거를 조작한 것 같다. 투표 수치도 5분 만에 찬성 투표 6만 4천 표가 급증했다. 가끔은 그들이 속임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내버려둬야 한다. 그들을 속임수로 잡아낼 수 있고 속임수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 그냥 표 집어넣고 해라. 어차피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차피 너희들 죄만 더 커지고 형량 만들어 날 거니까 그냥 냅둬 그냥.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까?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증거뿐만 아니고 그냥 일단 한 방에 이제 터뜨려 가지고 싸그리 그냥 일망타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보세요. 이거 보니까 그래. absentee 메일. 이게 그러니까 우편 투표. 이전에 우리로 치면 부재자 투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early in person.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 투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일 전에 우리나라의 사전 투표하고 똑같이. 그 보세요. 우편 투표는 80대 20. 그 다음에 사전 투표는 68대 31.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수의 법칙을 갖다가 거스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자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형님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새끼들 다 잡아 죽일 거라고. 바이든도 그렇고 뭐 오바마도 그렇고 다 쳐 죽일 거라고 지금 맨날 하고 한날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이에요, 근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이 빨갱이 새끼들은. 외국 조작 천동으로. 이거는 진짜 말살시켜야 돼요. 말살시켜야 되는 정도예요. 말살시켜야 되는 정도.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네바다 부분들은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설정한 후 모든 증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증거도 보지 않은 채 2020년 선거 도용에 대한 소송을 열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대부분 증거 인정 안 해주고 미루다가 3년인가 4년인가 끌다가 문제여서 땅땅땅. 똑같은 얘기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네바다 법원의 조건들. 13만 유권자 사기 사건 중 15개의 증언만 허용했다. 생중계 증언 없었다. 증인수를 제한했다. 8,000페이지가 넘는 증거에 대해 2시간 제한된 변론. 보세요. 우리 헌법재판소 탄핵재판할 때 뭐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내란이다 해놔놓고 내란 관련 내용 싹 빼버리고, 그리고 증거 채택 증인 채택 엄청나게 했는데, 갑자기 특검 측에서 자기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던 놈들 전부 다 없었는 일 시키고, 그건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그걸 받아주고. 이 똑같은 짓 하고 있어. 똑같은 짓. 네바다의 사기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4만 2천 명의 한 번 이상 투표. 그러니까 4만 2천 명이 중복 투표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500명 이상의 사망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었다. 그 우리나라 그 197세의 할머니, 뭐 150 몇 세의 할머니. 만 9천 명 이상의 비거주자가 주 외 주소로 투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뭐 관내 투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관내 투표인데 뭐 부당하게 들어온 표.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서 온 8,000개의 투표용지. 상업 또는 빈 주소에서 온 15,000개 이상의 투표. 4,000명의 비시민권자가 불법 투표. USB 드라이브에서 밤새 투표 결과를 변경했고, 불법 추천 및 유권자 뇌물 유인. 13만 개 이상의 고유한 유권자 사기 사례. 정말 다 뒤져서 이 새끼들아.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17,327명의 사망한 미시간 유권자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2020년 선거 이전 몇 년 전의 사망 기사가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죽은 거 다 확인된대요. 근데 2020년 투표일 이전에 다 사망한 게 다 확인이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7,000명이 넘는 이러니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소 직원들은 또한 11월 4일부터 11월 2일로 우편 투표용지를 거짓 날짜를 기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11월 4일을 갖다가 11월 2일로 이제 변경해서 기입했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전자투표 명부에 생년월일을 1900년 1월 1일로 입력하는 사기성 유권자 등록을 새로 생성해 사기성 투표에 맞추는 행위가 있습니다. 1900년 1월 1일, 우리나라는 1823년도, 1823년, 그 197세 할매. 아니지. 지금으로 치면, 그게 2020년에 197세였으니까. 지금 6년 더 지났으니까 204세죠, 204세. 그건 1823년. 104세. 104세가 아니지. 204세예요, 204세. 우와! 참말로. 머지않았습니다. 찌제 목줄을 끊어지고, 그대로 헬기에 태워서, 아니구나. 마두로야 가까우니까 헬기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헬기로는 못 가네요. 일단 헬기로 태워가지고 평택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가져가겠죠. 편안하면 되시기 바랍니다.